자, 오늘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여기 요 2차 함수 쪽에다가 조금 더 목숨을 걸겠습니다. 자, 1번이 뭐가 나왔냐면은 2차 함수에서의 최대와 최소.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배웠잖아.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접근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을 봤더니 2번은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 값을 구하는 건데 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조금 틀립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요 주어진 x의 값의 범위가 제한되게 돼요. 뭐 한다고? x의 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가 아니라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어 있을 때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건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역시 아까 말했듯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에다가 아주 약간의 살만 붙일 거니까, 그리고 문제가 아니라 그 중학교 때 중학교 때 풀이 과정과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할 테니까 그 다르게 접근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부터 잠깐 복습을 한 다음에 고등학교 때 살을 붙일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 이것도 낯설지가 않은데. 자,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 문제인데 x값의 범위가 어디에서 이렇게 실수 전체로 주어진 경우. 이건 뭐야? 아마 요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2차 함수를 배울 때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배울 때 배웠던 내용이라서 새로운 내용을 얻고 그냥 복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1번 갑니다. 먼저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정의. 요 함수의 최대값과 요 최소값의 정의는 먼저 최대값. 맞아요. 최대값의 의미는 어떤 함수의 무슨 값 중에서 이렇게 함수값. 무슨 값 이렇게 함수값. 어떤 함수의 함수값. 잘 봐요. 어떤 함수의 함수값은 이거는 y값입니다. 누구의 값? 얘는 y의 값이에요. y의 값. 누구의 값이라고? 주어진 함수가 가질 수 있는 y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우리가 주어진 함수의 무슨 값? 최대값. x의 최대값이 아니라 주어진 함수가 가질 수 있는 y의 최대값. 그럼 최소값은 주어진 함수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돼버리겠죠. 인정. 자, 그 밑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은 2차 함수가 주어지면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바꿨던 것 같아. 여러분 선배들 푸는 거 봤더니 2차 함수가 주어지면은 요 빨간색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A가 0보다 크면은, 그렇죠. A가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이니까 어디에서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면서요. 인정.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요렇게 주어진 우리가 요렇게 바꾼 요 2차 함수의 식에서는 꼭지점의 좌표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P, 얼마 이렇게 Q라고 나왔잖아. 맞죠?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꼭지점, 즉 x는 어디에서? x는 이렇게 p에서 무슨 값? 최소값 이렇게 q를 갖는다면서요. 맞죠? 근데 최대값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에서는 최대값이 없었지.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썼었다? 중학교 때는 이렇게 썼던 것 같죠? 없다. 자, 반대로 A가 0보다 작대. 뭐라고? A가 0보다 작으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이니까 이때는 꼭지점에서 어디에서 어디 꼭지점이니까 x는 p에서 이렇게 x는 p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온다? 최대값 이렇게 q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는 최소값이 없더라 이렇게 썼었습니다. 없다. 인정.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거 안 쓸 겁니다. 이거 안 써요. 찍, 뭐 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풀이 안 씁니다. 항상 2차 함수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강조하지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핵심은 대칭 축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 2차 함수의 그래프는 핵심이 어디 있다고? 대칭축. 어디에 있다고? 대칭축. 다시 한번 2차 함수는 그래프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대칭축. 자, 무슨 얘기냐? 2차 함수의 시계 모양이 이렇게 나왔대. 나 2차 함수, 일반적으로 2차 함수의 시계 y가 얼마 나오냐면 a의 얼마, x의 제곱 더하기 bx 얼마 플러스 이렇게 c가 쓰면 되겠지. 자, 만일 a가 0보다 크다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우리가 방금 뭐라고 했었죠?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뭐라고? 대칭축. 뭐라고? 대칭축. 뭐라고? 대칭축. 그럼 2차 함수는 요 대칭축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질문입니다. 2차 함수의 대칭축을 구하는 공식이 뭐였었지? 뭐라고? 2차 함수의 대칭축을 구하는 공식 뭐라고? 야, 안 들리는데? 뭐라고? 설마 2차 함수에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 대칭축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대칭축만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대칭축의 공식 x가 뭐가 나온다? x가 이렇게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2a분의 b 얼마? 2a분의 b가 대칭축을 구하는 공식이잖아. 맞아요. x가 얼마 나왔다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얘를 구한 다음에 이 녀석을 구한 다음에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라.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요 꼭지점에 누구 좌표? 요 꼭지점에 y 좌표가 나오게 되고 이 꼭지점에 y 좌표가 주어진 2차 함수에 뭐가 된다? 최소값이 돼버리게 된다. 인정. 그럼 같은 방법으로 a의 부호가 음수라면 얘가 어디로 볼록? 이렇게 위로 볼록이 이렇게 2차 함수가 나올 거 아니냐. 뭐 다 아는 거지. 자, 2차 함수 그렸으니까 가장 먼저 뭘 찾으라고? 이렇게 대칭축. 뭐 같은 식이니까 x는 뭐가 나왔습니까? x가 이렇게 마이너스 얼마? 2a분의 b가 대칭축을 구하는 공식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칭축을 구한 다음에 이 녀석을 주어진 식에다가 요 x에다가 어디에다가 요 x에다가 요 x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고 이렇게 대입. 그러면은 대입하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요 꼭지점에 y 좌표가 나오게 되고 이 녀석이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값이 나오게 된다. 절대로 여러분 선배들처럼 멍청한 짓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한 멍청한 짓은 2차 함수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바꾸지 말라고. 이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니까. 진짜로. 2차 함수에서 중요한 녀석이 무엇인지를 느끼라고.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라고? 대칭축. 무슨 축? 대칭축. 무슨 축? 대칭축. 자,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왼쪽도 제목은 똑같이 나왔잖아. 뭐가 나왔는데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면서. 근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다고? 주어진 x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가 아니라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대요.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대. 자, 뭐가 나왔다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x의 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다면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을 때 2차 함수 이렇게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대요. 이야, 이건 다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걸 이걸 다 외운다고요? 아,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말도 안 되는 엉터리니까 다 지워. 그럼 설마 여러분 머릿속으로
선생님 그럼 문제가 안 나오니까 안 외워도 되겠네요. 그럼 바보 같은 질문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풀지 말란 얘기예요. 자, 이런 방법으로 풀지 말란 얘기는 자 가볼까요? 자,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생각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 참수의 시계 모양이 y가 얼마 나왔다? a에 x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bx 더하기 c 이렇게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먼저 이 녀석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먼저 해볼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려.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참수의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가장 먼저 뭘 표시해라? 이렇게 대칭축을 표시해라. x가 얼마? x는 마이너스 얼마? 2a분의 b 얼마 나왔다고? x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선생님이 3번, 4번, 10번 말해주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 같지? 진짜? 리얼리? 확실히? 자, 이번에는 정역 x의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대. 뭐라고? x의 범위가 여기부터 어디부터 이렇게 여기 알파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 어디까지 나왔다고? 이 베타까지만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대요. x 값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나왔으니까 그럼 그래프가 어디만 남냐면은 요 굵은 파란색 요만큼만 그래프가 남을 거 아니냐. 여기까지 인정? 확실히? 그럼 여러분들은 주어진 이차 함수의 최대값이 얼마? 최대값이요? 여기에서 요 베타를 대입했을 때 최대가 나오겠지. 왜? y의 값이 가장 크니까. 그럼 최소값은 요 꼭지점에서 최소가 나오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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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반대로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또 먼저 뭘 그리라고? 대칭축. 그럼 내가 뭘 물어볼 것 같아? 대칭축을 구하는 공식을 물어보겠죠? x가 얼마나 나왔다고? x가 이렇게 마이너스 2a분의 b 얘를 먼저 표시를 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우리한테 주어진 정의역 x의 범위가 x의 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여기가 알파부터 여기까지만 x의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대. 그러면은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프에서 요만큼만 요 굵은 파란색 부분만 그래프가 남아 있겠지. 나머지 부분은 버려. 뭐라고요? 얘는 우리가 신경을 쓸 부분이 아니라니까. 여기도 우리가 신경을 쓸 부분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요 굵은 파란색 곡선에서 가장 큰 값은 x에다가 뭘 대입했을 때 뭐 당연히 요 베타를 대입한 값이 가장 큰 값이 나오겠네. 이번엔 뭘 대입했을 때 꼭지점이 아니라 이렇게 알파를 대입했을 때가 가장 작은 값이 만들어지겠죠. 인정? 그래프를 그려.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뭘 그리라고? 그래프를 그리라고요. 자, 이번에는 A의 부호가 음수인 경우 볼까요? 이 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음수라면 얘가 어디로 볼록? 이렇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역시 가장 먼저 뭘 그리고 이렇게 대칭축을 그리고 표시 x가 얼마? 잠깐만요. 대칭축을 그리고 대칭축의 좌표 x가 뭐가 나온다?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2a분의 b가 나온다. 자, 이번에는 x의 범위가 여기부터 얼마부터 이렇게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 베타. 그럼 그래프가 요 굵은 파란색 요만큼만 남을 거 아니냐. 인정? 자, 이때는 어디에서 최대가 나온다고? 꼭지점에 요 y 좌표에서 최대가 나오겠지. 왜? 여기가 y 값이 가장 크잖아. 그럼 어디에서? 요 알파를 대입한 값에서 무슨 값이 나온다? 최소가 만들어지겠지. 이해가 될까요? 이 참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누구의 값이라고? y의 최대값, y의 최소값이니까. 인정? 레알? 진짜로? 되겠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에 뭘 구한다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오른쪽은 x의 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요 왼쪽은 x의 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제한이 되어 있을 때, 어떤 경우이든지 무조건 뭘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라. 그런 다음에 뭘 표시해라? 대칭 축부터 표시를 해라. 그러면은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아주 엄청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라고? 대칭축. 대칭축 어떻게 구한다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제는 자연스럽게 외워졌겠지? 자,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은 뒤에 주어진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대칭축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